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14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대부등식의 개념을 좀 살펴봤죠. 네. 특정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었고, 그 첫 번째로 A가 실수이기만 하면 A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다 라는 걸 살펴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등식의 증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증명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가 B보다 큼을 보여라. 예를 들어서 물론 A, B가 상수로 주어지는 경우는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어떤 특정한 식으로 주겠죠. 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A 빼기 B를 구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수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음수면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요. 0이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부등식의 증명에서 제일 기본은 대수비교의 정의. 그래서 정의를 활용할 수 있게 해보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부등식이 가지는 성질을 활용해서 또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절대부등식은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 다음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이거 빠졌는데 조화 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평균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학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으나 평균으로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평균은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된 평균이란 뜻이에요. 갑자기 죄송한데요. 예. 저번 시간에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윗부분에 절대부등식의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 A가 실수일 때 그렇죠. 요 조건이죠. 그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들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건은 간단해요.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산술적인 평균이라는 뜻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성적 평균 내고 뭐 이런 거 해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평균 월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더해서 뭐로 전체 숫자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A와 B 두 양수의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A와 B의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 AB를 두 개 곱해서 제곱근 씌운 것을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역수라는 개념을 실수에서 배웠었잖아요. A의 역수는 A분의 1이고 B의 역수는 B분의 1이겠죠. 그럼 이 역수들을 평균 내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 역수들의 평균을 다시 역수로 취해 준 것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다시 2가 되겠죠. 이것을 통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는데 대다수의 시중의 교재들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 평균이라고 불러요. 보기에는 듣기에 더 편해 보이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더 개수가 늘어났을 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산술적인 평균은 뭐 의미를 아까 이야기했고 기하 평균은 얘를 왜 기하 평균이라고 하냐 하면 기하학적인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가로가 A이고 세로가 B인 예전에 아마 구적 문제에서 아마 다뤄봤을 건데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얘랑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넓이는 같은. 그러면 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제곱일 거잖아요. 그렇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고
결국 이 x의 제곱이 ab랑 같아야 되니까 이 x가 루트 ab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평균이라고 해서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조화평균은 하모닉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조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음악 용어잖아요. 네. 화음을 이룬다. 화음, 화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화평균의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서양 음악계의 기본인 70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네. 이 사람은 동일한 재질의 현을 길이를 짧게 하면 할수록 튕겼을 때 나는 소리의 음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A와 B 두 길이를 가진 현을 동시에 튕겼을 때 잘 어울리는 소리가 나면 그걸 이제 화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화음을 이루는 두 현에다가 하나의 현을 더 추가를 해서 세 개를 동시에 튕겨도 여전히 잘 어울리는 화음을 이루고 싶다면 요 세 번째 현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해요. 예. 그랬을 때 그 현의 길이가 바로 요 놈일 때 잘 어우러지는 화음이 소리가 만들어지더라. 나더라. 그래서 요 값을 A와 B의 조합평균 하모닉 민 밸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렇게 되고 사실은 A와 B가 양수이기만 하면 이 산술 평균의 값이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최소한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 평균의 값은 조합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또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얘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쪽 부등식이랑 똑같은 부등식이 이쪽 부등식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뭐 부등식이 가진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두 부등식이 똑같은 부등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대다수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외우고만 있는데 A와 B가 양수일 때 양수이기만 하면 이것이 무조건 성립한다. 뭔 얘기냐? 누군가가 2분의 31 더하기 41 하고 루트 31 곱하기 41 중에 누가 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물어보죠? 그냥 궁금한 거죠. 뭐 여러 가지 31과 41 사이에 얽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다가 이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할 일이 갑자기 생겼다. 네, 궁금해하죠. 예, 누가 해봅시다. 클까? 그러니까 궁금해졌을 때 네. 그걸 비교하려고 계산기 들고 계산하고 있으면 바본가요? 이게 바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보랍니다.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야죠. 그건 아직 우리가 증명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뭐 2분의 3 더하기 7하고 루트 3 곱하기 7을 비교해줘.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얘가 더 컸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알고 있어. 그런 거야. 얘가 더 커.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해야죠. 왜? 그냥 그런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는 요것임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자 할 때 기본은 빼보기라 그랬죠. 네. 빼보자. 네. 그럼 통분을 해주면 얘가 2분의 2 AB가 되니까 루트 AB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사실은 루트 A의 제곱이랑 어때요? 똑같습니다. 같죠. A가 네. 양수이기 네,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마찬가지로 B 역시도 루트 B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네.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보면 2분의 루트 A의 제곱 2배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하고도 같습니다. 네. 실수네요. 실수의 제곱이네요. 네. 당연히 0보다 커야죠.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죠.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뺐을 때 0 이상이니까 음.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는 크거나 최소한 같아요.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음.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같을까요? 0과 같아지려면 0이어야죠. 0이어야 되잖아요. 음. 그럼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A랑 B가 같아.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으면 무조건 더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2분의 3 더하기 7하고 루트 3 곱하기 7 중에 누가 더 커라고 물어봤을 때 요 부등식을 떠올려서 얘가 더 크거나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같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네. 무조건 얘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요. 이때는 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둘 다 7이죠.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는 A와 B가 모이기만 하면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배울까요? 그러니까요. 왜 배워요 이걸? 자, 누군가가 뭐 연구를 하다가 뭐 어떤 걸 밝혀냈는데 이런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A도 양수, B도 양수이고 네. A 더하기 B는 특히 4더래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양수 A, B의 쌍은 사실 무수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1이면 더해서 4가 되죠. 네. 그럴 땐 A 곱하기 B가 뭐가 되나요? 4요. 예, 3이 되죠. 3이요. 3이든 3이니까. 예, 정신줄을 놨네요. 예. 3. 아니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라고 그랬죠. 예.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7이어도 두 개 더하면 4가 되죠. 그렇죠. 2분의 8이니까. 그럴 때는 A 곱하기 B는 4분의 7이 되죠. 4분의 7은 3보다는 좀 작네요. 그죠? 그러네요. 얘는 4분의 12니까. 그렇죠. 그러면 A와 B가 계속 달라지면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쭉 살펴보면 A 곱하기 B의 값은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네요. 예. 네. 근데 누군가가 야 근데 언제 제일 커? A, B가 언제 제일 커? 최대값은 얼마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합이 일정한데 곱이 언제 제일 크지? 이게 문제가 될 때가 꽤 많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저는 잘 모르죠. 과학,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언제 제일 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 제일 커요? 예, 그럴 때 써먹으라고 뭐가 또 아까 있나요? 산수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사이의 평균. 관계를 알려준 겁니다. 자, 둘 다 양수이니까 조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기 때문에? 4이기 4이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얘가 4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4보다는 루트 AB가 언제나 작거나 그렇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겠죠. 양수니까. 네. 그러면 16보다는 A 곱하기 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AB가 아무리 커봤자 16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AB의 최대값은 얼마? 16이다. 16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군요. 있는 겁니다. 네. 단 네. 확인해야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랑 B랑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같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곱해서 16이 되고 A도 4, B도 4가 될 수 있죠. 있죠. 다르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A와 B 모두 뭐일 때? 4일 때 A, B의 값은 16이고 이것이 A 곱하기 B의 무슨 값? 가장 최대값이다. 가장 큰 값이다. 그렇군요.
A, B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곱의 값도 달라질 텐데 16보다는 커질 수가 없다. 절대로 없다. 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적은값, 제일 그렇죠. 최소값. 언제냐면 곱을 주고 음, 합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을 때. 곱을 주고. 그렇죠. A 곱하기 B가 4일 때 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니? 이러면 또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요렇게 해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잘만 활용할 수 있어도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라든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고려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의 최 솥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갑돌이가 다음과 같이 풀었다. 솔루션. 솔루션도 있어요? 예, 솔루션 풀이. A가 양수, B가 양수이므로 산술 평균, 산술 기하에 의해서 산수 기하 평균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동방이 안 변하니까 네.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이건 약분되고 그렇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인식하고 사실을 똑같은 식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고 마찬가지로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은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AB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근데 지금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큰 놈끼리 곱한 것은 작은 놈끼리 곱한 것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은 2 곱하기 2는 4고요. 네. 루트 AB하고 루트 AB분의 1은 약분되겠죠. 그렇죠. 루트 4는 2니까 2 세 개 곱해서 4, 2, 8 이므로 최소값은 8이다라고 썼어요. 네. 그리고 물어본 건 뭐였냐면 이 풀이는 옳은가? 옳다면 옳은 이유를 설명하고 잘못되었다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 거라.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어떨까요? 맞는 거 아니었어요?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성립하고 다 양수니까 우리가 해왔던 상식선에서 따지면 당연히 최소값은 8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근데 아니요. 예, 근데 아니에요. 아, 왜 아니냐 하면 자, 왜 아니냐면 네.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이 2루트 AB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해야지만 둘이 곱한 놈에서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있겠죠. 그거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분의 4랑 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근데 A랑 B랑 같으면 A분의 4랑 B분의 1이 같을까요? 얘가 B가 될 수 있는 건데.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같아질 수는 없다. 없으니 두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수는 없는 거.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그렇군요. 우리가 얻었던 요 부등식에서 등호는 성립할 수 없는 거. 없으니 최소값은 8이 아니에요. 8보다 큰 어떤 것이겠죠. 8보다 크다. 네, 8과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식이 8보다 크다이지 제일 작을 때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도 알 수 없고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동시에 것들,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8보다 클 뿐이지 8과 같아질 수는 없다. 없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줘야죠. 그렇죠. 전개해야죠. 이 a 더하기 b a분의 4 더하기 b분의 1을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4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이고 1을. 더하면 5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곱한 건 b분의 a가 되고 네. 이렇게 곱한 건 a분의 네. 4b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상수로 이미 결정됐죠. 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되는 되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a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예요. 따라서 b분의 a 더하기 a분의 4b도 2배 루트 얘랑 곱한 것 네.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 그럼 a랑 a, b 약분되고 루트 4는 2가 되니까 2,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5 더하기 4 하니까 얼마? 9. 그렇죠. 그래서 9보다 이쪽이 언제나 크거나 같다. 최소한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8이 아니라 얼마다? 9. 9다. 이때도 그냥 9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b분의 a랑 a분의 A분의 4b랑만 4B. 같으면 돼요. 네. 결국 a제곱이 4b제곱이랑 같게만 맞춰주면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a가 2b가 되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a가 1일 때 b가 1일 때 a는 2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2를 대입을 해보면 2 더하기 1은 3이고요. 네. 2분의 4는 2. 2 더하기 1분의 1은 또 1이니까 또 3이 되죠. 네. 3, 3은 9. 그래서 이 값이 9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잠깐만요. 여기 이게 a 제곱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양변에 a 곱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약분되고 이쪽은 a 제곱이 될 거고 p가 b도 곱해주고 양쪽 다 예. a와 b를 다 동시에 다 곱해주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9가 될 수 있다는 있다.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9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 아니라 9이다. 9다라고 이거 정말 이야기해야지 틀리기 되는 쉽겠네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학생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이런 건 무조건 전개해야 돼요. 전개해서 계산해야지 전개 안 하고 그러면- 풀면 안 돼요. 굉장히 문제를 잘 푸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왜 전개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허점을 찔렀던 게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직접 묻지 않고 이렇게 풀었어. 이게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학생들이 정말로 정말 진지하게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빼놓고는 다 틀린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다 틀렸어요. 이유를 설명 못하니까. 틀린 건 알겠는데. 이유를 설명해도 전개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왜 전개해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고 이것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면 당연히 감점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두 번째 산수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가 왜 얘랑 똑같은 건지에 대한 설명하고 네. 절대부등식에서 좀 자주 쓰이는 거 하나를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